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시대의 이 특수 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의 현실, 그리고 고용 안전 지원금을 어떻게 좀 받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는지, 그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 문제, 이런 거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성남시 이 공공기관, 주민자치센터 등등 여기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강사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강사라는 이름도 아니고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실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는 이런 어떤 현실은 결국 성남시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자로 들어가 계시는데, 실제로 똑같은 일을 하고 다른 그 민간에서 하는 강사의 역할을 똑같이 하면서도 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제 조례를 개정하고 이제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우리 성남시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성남시 의회의 기능인데, 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 강사님들을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많은 어떤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좀 개정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신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저희 강사들 같은 경우 강사하고 가로치고 자원봉사자. 그래서 구인 공고 같은 것도 다 자원봉사자를 뽑는 기준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사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다 전문 분야의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도 물론 따로 합니다. 자원봉사, 우리가 1365 자원봉사에 봉사하는 시간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봉사 시간이 많습니다. 봉사도 하지만 직업과 봉사를 좀 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고, 그래서 처음에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를 뽑을 때는 20여 년 전에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동네 주변에서 봉사하실 분, 재능이 있으신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분들을 뽑아서 자원봉사자로 스타트를 했다면은, 지금은 세상이 변했고 시대도 변했고 강사들도 다 변했고, 이게 또 전문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자원봉사자를 고집한다는 거는 좀 이제는 귀찮음을 좀 느꼈다고 할까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항변을 하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건의를 하고 고쳐주십사 애원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와서 얘기가 불거진 거는, 저희가 코로나 사태에 실직자가 되고 어떠한 수당도 받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저희를 조금 이제 돌아보시는 어떤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전화위복이네요. 네, 수없이 많이 저희가 건의를 하고 우린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바꿔주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봉사는 나름 많이 하고 봉사도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강사님들이. 예. 자원봉사는 자원봉사고, 네. 직업으로서의 강사는 강사다. 강사죠. 그리고 강사로서의 똑같은 일을 한다면 강사로서의 계약과 그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묶어놓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 요즘 주민자치센터는 과거와 다르게 문화센터의 역할도 하고 시민들의 평생 학습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사실은 과거의 시민들이 민간시설에서 했던 것들을 많이 그 수용해서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종사하시는 강사분들을 자원봉사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봐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그 주민센터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 계약서를 어떻게 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는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서가 없고 위촉장을 대신 주시는데요. 그건 계약서에 효력이 없고 뭐 1년간에 위촉한다 이런 위촉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약서를 쓰게 해요. 강사로서 뭐 품위를 잃지 말고 금품을 수수하지 말고 뭐 이러면서 어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하고 서약을 해야 돼요. 근데 계약서는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참 예. 저기 하네요. 네. 예를 들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싹 빠지고, 그렇죠. 강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네요. 제가 이렇게 듣자 네. 하니. 그래서 강사도 그렇게 들리시죠? 네네, 저도 그렇게 들리네요. 들립니다. 강사는 봉사를 하러 온 게 아니고요. 우리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임을 인정해달라. 우리도 일을 하는 노동자다. 우리도 근로자다. 자, 이거를 인정해줘야죠. 노동 상권을 인정을 해주셔야지 이게 정말 합당한 민주주의고 또 우리 정부나 또 우리 성남시나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실 소외되고 아프고 약한 자들을 많이 긁어주는 게 우리 계약서도 없는 그러면서도 노동을 제공하는 뭐 이런 강사님들이신데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서도 또 서약서를 요구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남달리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책임은 쏙 빠지고 아주 여기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그처럼 보여요. 계약서가 없다는 건 바로 잘라도 되는 네, 거잖아요.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강사님들에 대한 강사료를 뭐 적지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를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도록 넘겼단 말이에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자치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조차도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의 행정적인 여러 가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만 쏙 빼가지고 이렇게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지금 주게 된 그런 경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많이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개선이 안 됐고 코로나19를 맞으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심각해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거기서 그야말로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그거를 몽창 영혼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까 초입에 말씀하셨듯이 어디 가서 뭐 설거지를 하신다든지 어디 가서 물류센터 가서 뭐 물류를 분류한다든지 이제 이런 걸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질문을 요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모두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님들이 올스톱이 됐잖아요. 이 스톱이 된 상태에서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휴업을 해버린 거예요. 일반 민간기업 같으면 휴업을 하면 그 휴업에 대한 수당을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은 수당을 평균 임금의 70%까지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민자치센터에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 강사님들은 자원봉사자라는 이름 때문에 휴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0%의 그 휴업 수당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시죠? 그렇죠. 한 푼 줍니까? 안 주죠. 이게 이제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못 준다. 그걸 줬을 경우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이제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선거법 혹은 뭐 이런 근로기준법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은 인간의 권리에 관한 것이거든요. 내가 거기서 주기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던 곳인데 그 노동이 내 기책 사유가 아니라 그 사용자의 기책 사유에 의해서 휴업이 됐으면 휴업수당을 주는 게 법의 정신에 맞는 거고 특히나 이런 재난 기간 동안에는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계속 노동을 제공해왔다면 그에 따른 휴업수당은 아니라도 재난기금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줘야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맞습니다. 그 지금 아마 이걸 이렇게 못 받는 것 때문에 우리 강사님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강사님들이 많이 서운해 하시죠. 왜 그러냐면은 계약서가 있는 복지관이나 도시개발공사 강사님들은 70% 강사료를 보존받았어요. 근데 주민센터 강사님들은 계약서가 없고 위촉장 하나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자원봉사자지 강사가 아니다. 그 강사로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 강사료가 매년 예산이 잡히죠. 각 시에서 예산을 잡고 각 동에 이제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30개의 프로그램 강좌가 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실직자 아닌 실직자가 되고 저희가 원해서 실직자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쉬겠습니다, 일 안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하지 말아라 해서 못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을 해주셔야 되는데 똑같은 강사인데 주민센터 강사나 도시개발 강사나 복지관 강사나 똑같은 강사인데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 뛰는 강사인데 똑같은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70%를 주고 여긴 70%를 못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박탈감이 굉장히- 크겠네요. 그러니까 복지관 이런 데 강사로 계약된 분들은 70%를 받는데 그렇죠. 주민자치센터는 자원봉사자로 서약서 쓰고 들어간 분들이라 이 70%를 못 받는 그런 불평등이 생겼네요. 다음번에는 네. 주민센터 안 들어갈 것 같네요. 강사님들이. 다 그 계약서를 쓰고 휴업 수당을 받는 곳에 열심히 가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도- 이 질이 네. 강사님들의 질이 지금은 그렇죠. 최상급이거든요. 주민센터 처음에는 그게 최상급을 원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최상급은 일반 센터들에서 하시고 자원봉사로 이렇게 최상급은 아니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모셔서 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주민센터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말 최상급의 강사님들이 다 주민센터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나는 물품, 저기는 복지관, 저기는 70%. 그럼 이 최상급들이 다 그리 가겠죠? 이렇게 되면 성남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인재들을 정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상 모든 게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거죠. 이탈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네, 이게 강의 종목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희 같이 생활운동 스포츠 이쪽은 많이 지금 그 사설 쪽으로 간다든지 지금 현재는 사설도 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는- 많이 주민센터를 버리고 다른 그렇죠. 곳으로 많이 가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성남의 주민센터 강사들의 그 자질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운될 수뿐이 없고 분위기가 엄청 네, 떨어질 것 같아요. 많이 손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민간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마치 문화시설처럼 이렇게 바뀌면서 사실은 프로그램도 많아졌고 또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사님들도 좀 수준이 높은 분들이 와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 영역은 축소되고 관의 영역이 커졌단 말이에요. 민간들은 또 다 네. 죽었었죠. 예, 그때. 민간이 다 죽었었잖아요. 그 이제 관의 영역이 사실은 민간 영역을 다 빼앗아 온 사실 된 맞습니다. 거예요. 그 말이. 예, 그래서 강사님들의 수준도 높아졌고 강의의 수준도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원봉사자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생긴 거죠. 이렇게 되면 주민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의 역할, 평생 교육의 역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사실은 상당히 질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근본적으로 주민센터의 이 강사님들의 문제를 자원봉사자로 봐서는 안 된다. 이제는 노동을 제공하는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정기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분들로 확실하게 계약하고 대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제가 남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가 조례 개정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라는 걸 항상 강사들한테 묶어두잖아요. 주민센터에서 한 곳에 월 24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복지관이나 이제 시 산하 기관에서 주 15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묶어 놓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의 제약을 두는 거죠.
노동자로서 인정을 해주기 싫고 근로계약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보험이라든지 어떤 안정망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형화되고 이런 거를 다 없애고 시간도 요만큼만 해라.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이런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자리 얘기하잖아요. 일자리를 자꾸 늘려서 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시에서도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창출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경우는 일자리를 만드는 걸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강사님들도 그게 일자리거든요. 근데 그 일자리를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면 그건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굉장히 돼서 나쁜 일자리예요. 예, 아주 나쁜 일자리인 것 같아서 우리 이게 복지하면 성남하면 복지인데 이 복지 사각지대에 이게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 몇 분들이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개정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랑도 의논 중인데 아무튼 저희가 이런 노력은 좀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